자,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사연이고 프로페셔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정신병 환자인데 결혼하기 힘들겠죠. 정신과 5급 군면제자입니다. 초기에 많이 좀 아팠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병원에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만들었지만 대인관계에서 제 생각이 2%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5급이 나오죠? 요즘에 5급 나오는 게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. 정신적 문제 있어도. 왜냐하면 멘탈 안 좋아도 어떻게 현역으로 보낸다고 들었거든요. 요즘에는 진짜 그 나오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20년 전에요. 아, 한참 전이구나. 아, 이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네, 그러면. 네. 나이가 좀 있는 분이구나. 아. 지금은 괜찮아요, 지금은?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? 아, 조현병요? 지금은 완치됐어요, 지금은? 사실 이게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죠. 정신분열. 요즘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안 부르고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. 조현병. 조현병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좀 좋지 않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조현병 관련 질환 앓으신 분들이 범죄나 아니면 이제 나쁜 행동을 좀 하다 보니까. 근데 모든 조현병 환자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. 일부 일에 좀 증세가 심하거나 약 복용을 좀 안 한 분들이 좀 그런 행동 보이는 분이 있어. 그런 사건이 또 부닥되다 보니까. 근데 대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은 약만 먹으면 괜찮아요. 약 먹고 처방만 잘 받으면 네, 괜찮아요. 그 약을 끊어서 그래. 좀 안 좋은 거는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. 예, 약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약물 조절해야 됩니다. 약물 조절이 정말 중요해. 근데 이게 그런 거야. 뭐냐, 오래 먹다 보면 나 이제 정상이래 생각해서 약을 끊어버리거든. 그때부터 위험해 이게. 그리고 조현병분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스트레스에. 약을 끊은 상태 스트레스 보면 갑자기 발현을 해버려 이게. 그 위험해요. 네. 결혼하기 힘들다. 본인이 봤을 때는 어때요? 본인이 봤을 때는 정상인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? 아니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일반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이게. 많이 좋아지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요. 아, 근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? 난 궁금한 게 왜 결혼을 꿈꾸려고 그래?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이게 뭐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떠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을 했냐 충족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잖아. 남자한테는. 맞잖아요. 내가 뭐 지금 해놓은 것도 없는데 결혼하고 싶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무모한 거고, 내가 결혼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수나 뭐 주거환경 그리고 뭐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못 갖췄다고 그러면 힘듭니다. 못 갖췄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? 뭐 내가 지금 보수가 좀 적다거나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많지 않다거나 뭐 내 집을 안 가지고 있다거나. 나이가 찼으면 지금 이제 20년 전에 신검을 봤으면 나이가 40이네요. 그럼 적은 나이가 아니죠.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아실 테고 보통 남자 나이 40 정도 이제 됐으면. 아, 그래요? 그러면 결혼은 힘듭니다. 힘들어요. 여자도 가진 게 없으면 저 나이 되면 힘듭니다. 아, 여자는 저 나이 되기만 해도 힘들어 그냥. 남자는 근데 가진 것 자체가 없어봐요. 나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힘들어요. 근데 왜 결혼을 꿈꾸는 거죠? 결혼이라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아 이게.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왜 결혼을 뭐
힘들겠다 얘기하는 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처럼 보이거든요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결혼을 이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. 현실이거든요. 나중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. 뭐 아니요, 힘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. 님 지금 매달 얼마 정도 벌고 계신지, 아니면 내가 모은 돈 얼마 되는지,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뭐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이런 거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.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괜찮은 직장인지. 저분이 말이 추상적입니다. 보면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요. 결혼 현실이잖아, 맞죠? 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생산직이라고. 그러니까 뭔가 저 보면 공장에 있는 분들이 결혼에 목을 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자존감이 좀 낮아, 대체로. 정상인들도. 캥거루족이라고요. 그러면 매달 얼마나 버시고, 세금 떼고 평달 얼마 버시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 얼마나 있는지,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는지.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 보면 금전 얘기는 안 해요, 지금, 솔직히 말해서. 전 그게 듣고 싶은 건데, 생산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약간 좀 동문서답하는 기분이거든요. 약간 보니까 대화하는 게 좀 어려워, 저분이. 대화하는 게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채택 드린다고요. 아니 근데 왜 돈이 그밖에 없어요?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. 만약 부모님이 좀 물려주십니까?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로 한다고요? 아니 나머지 손가락은 왜? 아니 나머지 손가락은 왜 병 극복한다고요? 안 됩니다. 그럼 결혼 안 됩니다. 결혼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듭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이해해준 여자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. 일단 결혼이라는 게 남자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시간 낭비 많이 해도 어차피 결혼 시장에서 그런 거 안 안아줍니다. 그건 내 개인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결혼하기 힘든 것보단 본인이 있잖아, 정상 살기 위해서 뭔가 극복을 하고 뭔가 이제 좀 지금 삶을 뭔가 좀 만족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, 그 생각이 드는데. 내가 사는 게 지금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데 결혼하면 만족한다, 이런 분들, 남자분들 있어. 이게 좀 자존감 낮은 행동이거든.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, 야 현생 힘들어, 근데 결혼하면 나아지지 않을까? 혼자 살아가는 게 어때서요? 니 부분이 혼자 살면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, 생각해보세요. 오히려 괜히 결혼해서 책임을 떠안아서 오히려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단 나아요.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. 결혼하면 내 인생이 뭔가 풀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.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조건을 만들어도 잘못될 수 있는 게 결혼입니다. 뭐 이혼하는 사람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합니까? 이혼할 거 알고 이혼해요? 아니잖아요. 행복하게 살 뿐인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,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. 보면 약간 저분이 굉장히 혼자 사는 것에 두려움을 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, 두려워하시면 안 돼. 어차피 대한민국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사실 결혼하기엔 좀 많이 부족합니다. 본인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님이 지금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여자를 리드하지 못하잖아요. 책임지지 못하잖아.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이야. 그러면 내가 어떤 결혼을 하려면 내 입장을 충분히 해줘, 나 좋다고 정말
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돼. 그런 여자는 정말 없어 이게. 안타깝지만 살면서 그런 여자 만나본 적 있습니까? 없죠. 그럼 앞으로도 만나기 힘들 거예요. 사실 내가 지금 누굴 만나는 짝이 있어도 결혼할지 안 할지 상담할 수 없어. 근데 지금 짝도 없잖아 이게. 설령 만난다 해도 결혼하는 단계에서 막힙니다 저게. 2천만원 있다고 했잖아요. 사실 2천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.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도 도와주면 여력이 안 되면 힘들어 이게. 그리고 여자가 더 많이 좋아야 돼. 여자가 저런 거 알아도 난 괜찮다, 나 너만 있으면 돼,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.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. 자, 이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손이 많이 간단 말이야. 자, 잘 들어서 님이 지금 완전히 온전하지 못해요. 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화나 언어 능력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해.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내 혼자서 지금 부모와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. 부모가 왜 같이 살아? 내가 독립할 만한 어떤 장을 못 만들었습니까? 아니면 내가 혼자 살아가기에 굉장히 뭔가 제약도 있고 혼자 살기에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부모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혼자 놔두면 뭔지 발사할 것 같아서 부모가 옆에 있는 거예요. 아마 조현병 이분들은 아마 부모랑 같이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. 그러면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적응하는 게 문제인가? 혼자 살면서 적응하는 게.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게 중요해요. 내 인생을 즐기고 살지 못하는데 뭐 결혼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.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결혼하면 더 불행합니다. 애초에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짝을 구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.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. 결혼한다고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결혼 잘못했다가 남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. 결혼은 사람 인생에 걸린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이게. 그리고 님한테 중요한 게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가 나중에 옆에서 안 붙었을 때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, 자립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. 내가 보니까 님 부모님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. 보니까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는 걱정이니까 제 누가 옆에서 케어 안 해주면 뭔 일 발생할지 모른다. 부모님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.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녀가 혹시나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 많이 졸린단 말이야 이게.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 나부터 행복하게 사는 거, 나부터 좀 누구한테 의존받지 않고 사는 거, 네, 노력하고 사는 거, 이게 중요해요.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결혼을 얘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. 결혼은 내가 갖추고 해도 불행할 수 있는 게 결혼입니다. 정상적인 사람도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결혼입니다. 잘못되면. 행복하면 좋겠지만. 근데 내가 정상의 범죄와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턱없이 모자란데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듣기 좋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차라리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. 그거는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자, 정신과 전문의가 병인지 의심이 든다는 말을 아니 그 말은 잘 들으세요. 그거는 정신과 분들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팩폭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감성도 전달을 한다고. 그러니까 님이 이제 조현병으로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지. 정상인과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. 정상과 아예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냥 단지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겪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안 나온다는 거지. 님이 보통 사람과 아예 차이가 없다, 완전히 없다, 이건 아니에요.
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발병 이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.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는 보통 행동하는 거나 좀 직적인 부분,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. 부족한 거는. 현실적인 감각 이라는 것들이. 보통 저 나이 때 되면 어느 정도 탑재해야 되거든요. 아이도 내가 봤을 때 부모님한테 의존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좀 뭔가 이제 혼자서 뭔가 헤쳐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. 결혼은 혼자서 내가 도맡아서 봐봐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. 봐봐 뭘 말이 짧고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해. 예. 단어 사용에 제한이 좀 있어요 이분이. 그래서 뭐 결혼보다는 내가 지금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사는 거, 그리고 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거, 그리고 꾸준하게 직장 다니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 부분만 좀 충실하게 하시기 바랄게요.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